하이스톰입니다. 지난해에도 우리는 100년 만에 한 번 올까 말까한 폭우를 경험했습니다. 10년 전도 아니고 바로 작년에 말이죠. 그 당시 미국 매체 NPR은 한국은 기후변화의 영향에 대비하기 위한 대대적인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고 서울시는 홍수 방지를 위해 10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할 것이라 발표한 바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배추 농사의 위기로 한국의 김치까지 흔들리고 있다는 보도도 이어진 바 있었고 그런 여름이 지난 뒤 이어진 지난 겨울에는 사상 최저 기온의 혹한을 경험하기도 했었죠. 또한 올해 봄에는 벚꽃의 개화 시기가 달라지면서 올여름에는 기록적인 폭우가 닥칠 것이라는 경고도 이미 있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번에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천재가 그 시작이었지만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는 오송역 지하차도 참변처럼 인재가 이어졌고 전국 곳곳에서 호우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하여 벌어진 많은 참사들이 있었는데요. 아무런 사전 대응도 없었고 경고도 부족했다는 지적이 타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벌어진 이런 끔찍한 기후 참사에 전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사고의 안타까움을 전하기 위한 것도 있으나 이것이 전 세계적인 기후 변화의 상징 같은 모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 전 세계 모든 외신들이 모두 이 소식을 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한국 지부가 있는 유력 매체들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하고 있는데요. 로이터 통신은 한국의 수많은 지역에서 산사태와 댐 범람이 일어나고 있고 그로 인한 정전과 대피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역시 폭우가 쏟아져 남북한 국경을 가로지르는 댐의 수문을 열 수도 있다 전하고 있고 피플지는 한국의 전형적인 장마 시즌이었지만 그 규모가 이전과는 달랐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NBC 뉴스도 한국은 지금 폭우로 인한 홍수와 산사태, 건물 붕괴 및 기차 탈선 사고가 이어지고 있고 수천 가구의 정전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전하고 있으며 워싱턴 포스트는 항공편과 철도편 등이 취소된 한국 상황을 전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스카이뉴스도 침수로 인한 참사로 계속 시신들이 발견되고 있다 전하고 있고 독일의 도이치빌레는 군을 동원하여 구조활동을 시작한 한국이라 전하고 있었습니다. 월스트리트 뉴스를 통해 한국의 소식을 전해들은 해외에서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었는데요. 목숨을 잃은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한다. 무고한 희생자들에게 엄청난 비극이다. 생명을 잃은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애도를 표한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한다. 하지만 현재 우리에게 벌어지고 있는 기후 재난은 비단 우리만의 상황은 아닙니다. 포린폴리시는 지금 기후 재앙이 전 세계를 강타하고 있다는 특집 기사를 통해 이번 주에만 해도 수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치명적인 환경재해를 피해 대피해야 했다면서 지금 이 순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기후 재난에 대해 보도했는데요. 기사는 먼저 우리나라에 대해 한국에서 수천 가구의 주택이 집중호우로 정전되었고 기반시설이 파괴되었으며 산사태가 발생되었고 130편 이상의 항공편이 취소되었으며 아직도 더 많은 비가 내릴 것이라는 경보가 발령된 상태라 전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마찬가지로 인도에서는 극심한 몬순 기후로 지난 2주 동안 최소 100명이 사망했으며 1000개 이상 지역의 거리가 폐쇄된 상태로 주민 3만 명이 대피했고 6만 명 이상의 관광객도 대피 중에 있다 전했는데요. 한편 남유럽에서는 폭염이 지중해를 강타하면서 다음 주에는 역사상 가장 뜨거운 기온을 기록할 예정이며 현재 관광지들을 비롯한 다양한 지역에서 구급차들을 대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탈리아도 이미 10개 주요 도시에 적색 경보를 발령했고 그리스는 위험 지역의 근무 시간을 오후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단축시켰으며 발칸반도의 소방관들은 산불 진압에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또한 CNN은 특히 지금 한국에서 이러한 규모의 폭우가 발생한 이유에 주목했습니다. 기사는 인간이 초래한 기후 위기가 극한 기상현상의 가능성을 가속화함에 따라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전역에서 폭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최근 폭우와 참사는 일본에서 엄청난 홍수가 일어난 지 불과 며칠 만에 벌어진 일이며 이달 초에는 중국 남서부에서도 폭우가 쏟아지는 등 동아시아 전역이 폭우 경보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아울러 인도 매체 뉴스18는 미국의 폭염, 이탈리아의 적색 경보, 한국에서의 집중호우는 지구온난화 적색경보의 상징과도 같은 사건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의 주요 도시들이 현재 폭염에 직면하면서 미국에서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고 지구상에서 가장 더운 곳 중 하나인 캘리포니아 데스밸리의 기온은 토요일 오후 51도를 기록했는데 최고 기온은 54도로 예상된다는 것인데요. 애리조나는 섭씨 47도, 심지어 밤에도 32도를 유지할 것이며 이탈리아 역시 기온이 섭씨 40도에서 45
45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시칠리아 지역은 48.8도를 넘어설 것이라 예보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프랑스, 스페인, 폴란드, 그리스를 포함한 남유럽과 동유럽에도 폭염이 퍼지고 있고 그로 인한 가뭄으로 농업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는 기사는 반대로 한국과 인도는 폭우와 홍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인 패닉 상태에 가까운 이 기후 재앙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이러한 상황은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미국 매체 NPR은 앞으로 폭염과 폭풍 및 가뭄은 더 악화될 것이라 전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의 날씨가 더욱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지구가 계속 뜨거워짐에 따라 점점 더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게 되었다는 기사는 미국 기상학회의 새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 여겼던 수준의 폭염이 점점 더 현실화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최근 몇 년 동안 전 세계적으로 벌어진 전례 없는 폭염, 홍수 및 가뭄은 극한 현상의 위험이 더욱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영국 국립해양학센터의 과학자이자 보고서의 저자 중 한 명인 스테파니 헤링은 폭염은 그 어느 때보다 극단적이며 머지않아 이런 폭염이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면서 한국의 경우 2021년 10월 일부 지역에서는 평균보다 7도 높은 기온을 경험했는데 이는 한 사람의 일생에 한 번은 고사하고 1000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한 지극히 드문 사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다면 2060년에는 한국의 이러한 이례적 폭염이 새로운 표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천재 피해에 절대로 인재가 겹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필요 이상으로 대비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탄소 배출을 줄이는 것, 선진국으로서 미래를 위하여 마땅히 동참하고 적극적으로 해나가야 하겠지만 이미 시작된 기후변화 속에서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이런 천재에 대한 대비인데요. 피해를 얼마나 최소화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지금의 폭우 다음에는 자연스레 폭염이 뒤따를 수밖에 없고 폭우와 폭염이 지나가고 나면 폭설과 혹한을 견뎌야 하는 시기가 또다시 올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포괄적 대처가 필요한 것이죠. 현재 세계적인 추세를 보았을 때 대한민국이 눈부시게 아름다운 사계절을 누렸던 선물 같은 시간들은 이제 지나갔을지도 모른다는 생각과 이 기후변화는 우리 모두가 극복해내야 할 과제가 되었다는 우려가 앞서는데요. 아직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통제불능과 인재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각자부터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버려야 할 것이며 정부와 지자체의 방침과 경고를 넘어 그 이상의 수준으로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사고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지금 이 순간에도 구조와 복구 작업에 힘쓰고 계신 모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